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네. 자, 이번 주 학생은, 보면은, 저희 이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활동에 비해서는 수상이 조금 적은 경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평가가 될지, 또 그럼 또 경찰행정학과를 준비하는 친구가 나중에 뭐 행정학과나 사회학과 또 다른 과를 지망하는 경우가 조금 많은데 그거에 대한 차이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에 조금 얘기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선생님. 선생님 혹시 활동에 비해서 수강 경력이 적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입사관들도 이 학교마다 네. 대회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상이 좀 적더라도 어느 정도 학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할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수상이 많은 것보다는 수상이 너무 적으면 어떤 그 차이가 없다고는 사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은 어느 정도 감안은 하지만 조금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번부터는 이제 수상을 어차피 한 학기에 한 개만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차이가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선택을 할 때 수상을 대회가 많은 학교를 선택하는 게 학생들한테 조금 더 유리할까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대의 수보다는 네. 학생이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활동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차라리 기록을 잘 해주는 학교, 이런 곳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경찰행정학과랑요 네. 행정학과랑 사회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어떤 애들이 이런 과를 가면 유리한가요? 일단은 학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이 과마다의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봤을 때는 경찰 행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행정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공통적으로 다 자기들은 공무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 않나. 그냥 다만 행정학과는 일반 공무원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경찰 행정학과는 경찰이 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할 것이고, 물론 사회학과 학생 중에서 연구원이 되고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이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사회 현상에 적합한 자신은 이런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큰 틀에서는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있는 이과가 있다라면 다양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겁네요. 그죠, 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친구에 대한 생기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창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상 경력을 보면은 수상 경력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수상 경력에 비해서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 활동들이 어떻게 점수를 플러스 점수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교육과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이거는 모든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에 이제 1학년 때 했으니까 학교폭력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자신이 몰랐던 학교폭력도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고 그 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고 느꼈다라고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선생님 어떠세요? 일단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하는데 그런 데서 자신의 전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마 1학년 때 기록이기 때문에 그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느꼈다라고 해서 그냥 느낀 점에 그친 점이 조금 아쉬운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 보고서를 쓰거나 친구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3년에 걸쳐서 계속 작성을 한다면은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이거를 학교에서도 계속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학교에서 조사를 하는 것과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이
학교에서 조사를 할 때는 친구들이 솔직하게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네. 네, 만약에 말할 경우 선생님에게 불려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친구들에게 무기명으로 실시하자 그 둘의 차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3년에 걸쳐서 이것을 한다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3년 동안 그러니까 큰 틀을 가지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고 뭐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지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은 보면은 그냥 학교 개입 때, 그러니까는 지금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는 공용 휴지를 사용하나 봐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가져오고 가져오지 않다 보니까는 매달 1일에 그냥 휴지의 날을 정해서 이제 그 반의 친구들은 이 의견을 내 가지고 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그 의견이 채택되고 그다음에 전교생들이 이제 모든 반에서 이 의견을 채택해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를 학급 게시판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돼라고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는 모습과 앞에서 얘기했던 학교 폭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게임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반장으로 네. 약간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네.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게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게임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있어요. 그래서 면접 때 이러한 내용들을 질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 이 게임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네. 게임이 이제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를 통해서 그 주변 친구들의 어떤 특징, 이제 내면적인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겉에 보이는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자리를 또 바꾸고 하는 게임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머리핀을 했다든지 머리 고무줄을 했다든지 슬리퍼를 신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에게 몰랐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저는 늘 이제 기록을 할 때 입사관들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기부 열심히 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입사관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제목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한 줄 정도 조금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휴지의 날을 보니까 이게 여학생인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여고를 나오는 학생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그 여학생들이 휴지를 하나 갖고 오면 누구 휴지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날 하루내로 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거를 저가 고등학교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행동이고 일반고에서 어쨌든 자신이 뭔가를 하려는 노력했다는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아리 활동에서 보면은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자. 이것들은 저희 세 사람의 의견도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 그래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동아리 부원들에게는 이제 소년법에 대한 연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범죄자가 사실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소년들에게도 청소년들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소년법에 대한 연구를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이 소년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서 뭐 설문조사를 하고 이런 다양한 홍보 활동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런 활동들은 이제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나요? 일단은 자신이 진로가 경찰행정이나 행정학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성범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경찰에서도 이 신분을 갖다 제대로 공개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항상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자신들이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나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옆에 사람이 아니야 공개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다시 갱생할 수 있는 길을 없애버리는 거 아니야. 이 사람도 나중에 다시 변화되어서 다시 사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나중에 그런 각인 효과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낙인 효과 이러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꺼려해서 오히려
사회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는 참 애매한데 단순히 이제 성범죄자의 경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중을 좀 고려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래도 한 번의 기회를 주자. 그러나 어디 선을 넘었을 때는 이거는 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으로요. 네, 저는 좀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들도 아기들을 키우시니까 이제 그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가까이 성범죄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날아오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조심시킬 수도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학생이 일반고 학생이기 때문에 그 소년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역시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너무 큰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것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홍보 활동까지 했다는 면에서 이 학생의 적극성이 조금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설문조사까지 그다음에 시민으로 대상을 했다는 게 보통 친구들이 학교에서 그치는데 이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까지 나갔던 점도 좋다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보통 친구들이 너무 많이 읽는 책이에요. 서울대 인권 수업이죠, 그렇죠? 이걸 해서 이 내용뿐만 아니라 더 알고 싶은 내용. 그다음에 나는 이 책은 더 읽고 싶어라서 독서 신문을 직접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권 또한 존중해야 된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여기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책은 읽어보셨어요, 한번? 저는 전문은 다 읽어보지 못했고 네네네. 만 읽어봤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고 만약에 이 친구가 이걸 만든 거는 어떨까요? 일단 그 진로 활동에서 이 책을 지금 이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 기억에 남는 내용이랑 이제 더 읽고 싶은 책을 뭔가를 능동적으로 독서 신문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처음에 경찰 행정학과를 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인권 수업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 행정학과나 사회학과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그 인권의 의미라는 것 자체가 이제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굉장히 인권의 범위가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 특히 지금 3세대 인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성소수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까지도 또 나누어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아직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2세대 인권까지만 거의 생각을 하고 인권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른의 생각과 청소년의 생각의 입장을 비교해보면서 어쨌든 이것을 역시 독서신문을 능동적으로 만들었다는데 점수를 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이제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근거로 인권 또한 존중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앞의 내용과 좀 그렇죠. 좀 매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런 내용이 쓰이면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 내용이 다른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게 너무나 완전 다른 내용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오히려 자소서에서 맨 처음에는 이런 활동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리고 나중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잘 설명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앞에는 성범죄와 관련된 거고 이거는 일반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의 차이를 조금 소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여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앞에 거는 맞아요. 아무 근거 없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거고 여기는 아마도 조금 여지를 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보면은 대학 탐방을 갔다 왔어요, 친구가. 그래서 아마 경찰행정이나 행정학과를 갔다 와서 경찰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을 했나 봐요.
그때 자기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보고 교수님과 의논하는 시간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는 그 회복 과정이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라고 합니다. 예, 선생님.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네. 이런 신용불량자가 있다라고 선생님 이런 거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라는 학생들의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얘기하고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대학 탐방 갔다 온 다음에 단순히 무슨 학과에 대해서 알아봤다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단순히 알아본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시험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시험 문제를 직접 보면서 거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신용불량이라는 거. 그래서 신용불량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막상 봤더니 자신은 정상적으로 잘 지내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용불량이 된 그런 사례를 보고 이런 경우에는 회복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신용불량의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이 신용불량이 회복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알아보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런 내용을 보고서로 썼다라면은 네네. 네, 자기 평가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한다라면은 더 좋은 결과로 뭐 개인세특이라든지 행특이나 이런 데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제 네네. 생각을 한다면 이게 사회학과의 자소서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네네. 있고 이게 개인 희생 제도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이 신용불량이 어쩔 수 없이 사회 구조 때문에 된 사람들을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 개인 희생이 있지만 이 개인 희생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또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고서 내용을 좀 더 그런 구조적인 문제와 어떤 개인 희생에 따른 부작용 같은 것들을 조사해도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면 여기서도 보고서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이제 2학년 제일 좋아하는 수학여행입니다. 먼저 가기 전에 가이드북 제작에 참여해서 이 팀장 역할을 했고요. 뭐 여행지별 장소를 소개하고 미리 사진들, 그다음 이제 주의할 점, 꼭 이거는 보고 와라 이런 것들도 이제 가이드북에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하는 반별 자랑, 장기 자랑이나 이런데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작은 역할까지 만들어서 무대를 구성한 게 조금 더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조금 가이드북을 만들고 나서 아쉬웠던 점은 이제 장소가 좀 넓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자기 진로에 맞는 그런 장소들까지 우리가 제공을 했으면은 친구들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이런 아쉬운 점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는 수학여행은 다 가는 거잖아요. 네, 가기 전에 이렇게 사전 활동을 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일단 저는 수학여행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요. 네. 모든 전공에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역적인 거의 특성을 많이 드러내도록 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을 가거나 이제 제주도를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것처럼 이제 가이드북을 만들고 이런 것들도 좋은데 그러면 제주도를 만약 가다면 이 제주도의 가이드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좋은 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어떤 지역의 특성 같은 것들을 좀 더 넣으면 사실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학과 갈 친구들은 그 반드시 서울에 가면 동대문 플라자가 있고 제주도에 가면 또 여러 가지 유명한 랜드마크들이 있고 뭐 이제 역사학과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는 4.3 사건, 뭐 서울에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 수학여행을 갔다 오면 거의 대부분 이 수학여행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그저 그치지 않고 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 장소를 가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어필해서 썼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장소적 특성이 드러났다면 그게 좀 더 이제 그 입사원들이 보기에도 그냥 가이드북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들이 가이드북을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지역의 특징들까지도 포함을 시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학교 폭력 예방법 교육이 또 2학년 때 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법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폭행죄, 상해죄, 공갈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폭행이나 상해죄 차이점을 퀴즈 시간에 자기가 발표하고 또 알아맞히는 적극성과 이제 집중도를 높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1학년 때보다 조금 발전된 것 같아요. 똑같은 네. 교육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선생님? 일단은 이 친구가 반장인가요? 네, 반장입니다. 네. 반장이기 때문에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통상 이러한 교육들을 진행을 하거나 영상을 틀어주거나 했을 건데 네네. 선생님,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집중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퀴즈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좀 참여할 수 있게끔 도움 주고 싶습니다 라고 먼저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네. 그런데 그냥 나왔기 때문에 왜 이걸 이렇게 했지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 같은데 먼저 제안한 내용, 그리고 이렇게 발휘된 내용,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 그래서 그 전까지는 대부분 학생들이 폭행과 상해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폭행의 그렇죠. 네. 상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 수업 이후에 얼마만큼 학생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이후에 결과까지도 네. 주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애들이 그냥 폭행이나 상해가 몸으로 부딪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폭행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제가 선생님한테 언짢은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폭행인 거잖아요. 네, 소리를 지르는 것만. 네네, 그것만 해도 그게 폭행이기 때문에 자, 그런 차이점을 애들이 안다라면은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교육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내용은 그냥 정말 주위에 있는 모든 거에 관심을 가졌던 친구가 되기 때문에 보통 독도 사랑 교육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독도는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땅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영토임을 증명해주는 사료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친구들이 잘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로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특징을 보면 모르면 보고서를 막 작성을 많이 한 친구입니다. 그게 이제 조금 선생님들도 반영을 좀 많이 해줬던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그냥 자기만 아는 게 아니고 학교 게시판에 게시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선생님 이거는 정말 잘한 것 같지 않나요? 네, 선생님 보시기에요. 친구의 네. 기록을 보고 있으면 학교에서 특히 일반고에서 그냥 평이하게 실시하는 교육도 자신의 전공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독도사랑 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보통 그냥 교육을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2학년 때 문과 친구들이 선택 과목을 하잖아요. 그럼 네. 한국지라는 과목에 네네. 이 독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지를 선택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것에 대해서 알 기회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뭐 우리가 신라 시대부터 이사부가 이렇게 했다, 얘네들을 했다,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학급 게시판에 모든 친구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요. 저희 예전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도 모두 다 아시겠지만 방크라고 굉장히 네네네. 유명한 네.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실제로 가입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활동 중에 한 개가 이제 영어로 이제 그 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 독도의 엽서를 쓰면서 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편지로 쓰는 그런 활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썼기 때문에 내 친구의 영어 실력도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서 정리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도 기회가 된다면 조금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 활동도 여기 차후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은 아마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동아리 활동에서 들어가면은 이제 경찰관과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또 그 전에 활동은 대학을 감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경찰관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들 그 종류와 빈도를 질의한 후에서 이제 이 내용을 통계를 낸 거죠. 네. 통계를 내서 이 통계가 이제 이 범죄들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많아지죠.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이걸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 경찰의 역할을
어떤 역할이 있는지에 대해서 PPT를 만들어서 조사하고 캐나다, 영국, 미국 경찰관과 검사들을 조사해서 우리나라와 다른 점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들도 항상 외국에 있는 내용과 우리를 조금 우리나라와 조사를 해서 다른 점은 이거고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런 거는 더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친구 그런 걸 조금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떨까요, 이 부분은? 네. 일단 학생이 주체적으로 조사한 그런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경찰관을 인터뷰해서 범죄가 어떤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그것들을 별도로 또 통계로 내어서 이것들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역할. 그럼 자신이 앞으로 이러한 범죄 통계를 통해서 미래에도 이런 범죄 쪽이 좀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자신은 이런 경찰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것까지도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사이버 범죄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에 관련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사례를 비교해서 현재 우리나라 사이버 범죄가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갖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런 쪽에 지도를 갖다 확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이게 공소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까지도 고민을 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동아리 활동 중에 하나, 이거는 자유 동아리인데요. 이제 이때서 보면은 이제 침묵의 봄이라든지 파우스트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항상 책도 많이 읽고 하면서 약간 인문학적인 너무 이제 앞에서 너무 딱딱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해가면서 나중에는 이 토론하고 이 토론한 내용을 독서 카페를 만들어서 그 카페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선생님? 저는 파우스트 정도는 읽었는데 그래도 그 내용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도 네. 지금 이거 설명을 들으면서 네네. 과연 실제로 이걸 학생이 다 아, 네. 읽었을까? 그리고 이해를 했을까? 사실은 조금 의문이 가요. 근데 만약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면 독서 목록에 이것을 읽었다고 좀 생각이 될 만큼 다른 것들을 함께 읽는 게 필요하겠죠. 이제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그거 좀 그러니까 어려워. 굉장히 어렵죠.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네네. 한 학기 동안 아, 그 책을 배웠는데 네네네. 심지어 그 친구가 이과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책을 걔가 한 1년 동안 읽었어요. 근데 결국은 다 못 읽었는데 실제로 면접을 보러 갔더니 다른 책은 이제 그와 관련된 책이 하나도 없으니까 교수님이 보시고 그 책을 안 읽었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이거를 학생이 읽기 힘든데 이거 실제로 읽었냐? 라는 질문이 들어왔고 요즘은 사실 독서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네.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거 보면 이제 책을 읽지 않았다고 생각한 네네네. 거고 그래서 이제 파우스트를 그냥 읽고 생각의 폭을 넓혀나보다는 전체 다 이해하기는 물론 어렵겠지만 이것을 읽고 이제 이 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썼다면 진짜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도서도 비슷한 계통의 독서를 넣고 그래도 무엇보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독서 카페를 자신이 만들고 공유했는데 이 역시 학생이 할 수 있는 수준이고 뭔가를 이 학생은 계속 뭔가 하려고 한다 그리고 소통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행정학과 이런 쪽으로 했을 때 끝없이 이제 요즘은 선생님 저번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의사도 이제 소통이 되게 네네. 중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한다는 부분은 어떤 학과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네. 동아리 활동도 너무 열심히 잘한 친구인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진로 활동에서도 보면은 이제 진로 독서 시간이 있었는데 돈을 쫓는 사람, 글을 쫓는 경찰, 다케의 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가 문제냐면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면서 언론의 조명에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토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여기는 조금 유동성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1학년 때 좀 약간 딱 찬반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시민의 알거리에 대한 범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의 신변과 정보 같은 거는 보호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너무 출대가 없는 거 아닌가? 왜 딱 가운데 서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아니, 저는 크게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히려 이제 여기서 브리핑 할 때 네. 피해자의 신분이나 정보 이것만을 다루었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모방 범죄가 참 많이 있어요. 네네. 범죄를 너무 구체적으로 다 브리핑 해버리니까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네? 저렇게 해도 괴롭힐 수가 있네? 저렇게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네? 라는 걸 갖다가 알고 난 다음에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피해자 신분과 정보도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뿐만 아니라 범죄의 사실 과정을 증명할 때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너무 자세하게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까지 너무 많이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생각은 점점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1학년 때는 성범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2학년, 3학년 때는 그냥 범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범죄인들도 잘못해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범죄가 어느 정도인지 경중을 현재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당한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죄라면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기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나중에 좀 더 추가가 된다면 모방 범죄 정도 그렇기 때문에 브리핑은 이 정도까지 선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한 번 더 얘기하는 것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저희들 이거 너무 많이 보죠. 형량 선고 시 심신미약을 고려해야 되는지 항상 보면은 정신병원에 다닌다, 그런 약들을 복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심신미약을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정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또 심신미약을 주제로 해서 이제 진로 스크랩을 이제 다시 작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친구의 의견, 선생님은 심신미약은 어느 정도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심신미약이 어떤 정신적으로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네. 이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앞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번에 EBS 촬영을 하면서도 이제 제가 제시를 했던 건데 이러한 사례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예가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술을 먹었을 경우 한국 같은 경우는 심신미약으로 오히려 감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큰일 나죠. 네, 미국은 술을 먹으면 오히려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신미약과 관련해서도 다른 나라의 법과 함께 조사를 해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떤지 좀 더 근거를 제시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학생은 끊임없이 이제 진로 스크랩을 작성하고 뭔가 결과물을 내려고 했던 점은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환경특별사법경찰, 아동폭력, 몰카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진로 스크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여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여학생이라는 느낌이 확 오죠, 그죠? 네. 그러니까 몰카 사건에는 담당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까지 하면서 이제 매주 다양한 범죄에 대한 사례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여대가 굉장히 좋아할 여대에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리고 앞에서도 사이버에 대한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 이제 3년 사이버 예방 교육을 보면서 불법 다운로드라든지 이 저작권의 위반에 대한 주제로 이제 보고서를 또 작성을 하고 학급 게시판에 이제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거는 사이버 범죄라든지 신종 사기 수법은 단순히 처벌 단속만 아니라 내면적인 양심무죄라는 걸 언급을 했는데 이걸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얘는 어떠세요, 선생님?
양심적인 문제도 물론 네. 있겠지만은 네네.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들이 많이 아, 발전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누가 몇 시에 어디에서 로그인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게 관련된 동영상이라든지 또는 돈을 이체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누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평상시에는 확인할 수 없어요. 왜냐면 네. 익명성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래서 각각 뭐 영어라든지 알파벳을 이용해서 이 수사를 이용해서 다 이렇게 다르게 저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 그럼 이제 이런 수사권 있는 데에서 확인을 하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범죄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 또는 새로운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 학생들이 다들 인터넷으로 뭔가를 많이 구매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꽤는 돈만 내고 물건을 받지 못하고 이런 범죄도 너무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약에 조금만 조사를 하나라면은 이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이 친구가 활동한 게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어떤 아동과 관련된 성 영상물을 다운만 받아도 크게 이제 처벌을 받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의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저 다운만 받았을 뿐이다. 뭐 이제 네. 불법 다운로드 같은 경우도 자기가 배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사람들의 인식이 아까 내면적인 양심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것이 범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뭔가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활동 저 여기 보면은 이제 합법이 이거는 합법이다 라는 구체적인 정의를 알고 나서 왜 그런데 핀공국에서는 정의를 이게 실현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제 심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현병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거는 사실 예방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조현병 같은 경우는 계속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우리 국가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지라는 거를 보고 법률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우울증 공황장애에 대해서도 이거 영양요법의 문제를 분석한 기사를 보고 나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일단 여기서 보면 네.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이 네. 좀 더 빠르게 하긴 하면 이 치료가 좀 쉬워요. 네네. 그런데 이 조현병의 특징이 청소년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기 2차 2차 사춘기 때? 사춘기. 예. 네. 사춘기에 나타나는 증상과 조현병의 비슷하다. 증상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에 발현이 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건강검진을 다 받아요. 네네. 그런데 그 건강검진에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도 이렇게 받아볼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이 된다고 하면 보다 빠르게 조현병을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면 정상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그대로 저거 그냥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고 그쵸. 네. 주다 보니까 이게 지속되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더 큰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현병이 왜 이렇게 빨리 확인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고 그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조사를 하고 안내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춘기 때부터 그 증세가 나타나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그게 하나 더 추가된다라면 아마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들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조금 깊이 있는 내용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또 추가가 되어지는지 보고 이 친구가 어떻게 발전되어져 나가는지를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